자, 기획 특집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요즘 미국 시장을 보다 보면은 뭐 연말은 전통적으로 상당히 좋다곤 하는데 지금 막상 투자하자니 경계론을 내쏟고 있는 그런 월가의 투자 전문 기관들, 뭐 투자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플레라든지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투자 어떻게 해야 되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갖게 만들거든요. 과연 시장은 또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정체될까? 아니면 하락할까? 자,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 황호봉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또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진짜 저의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고 가실 거예요. 네. 첫 번째로 그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뭐 해결은 되겠지만 되게 오래 걸릴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언제쯤 네. 해결될 걸로 보세요? 사실은 조금 장기화될 걸로 보여지고 네네.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직접 언급을 했죠. 네. 20일 날 언급을 하면서 이게 내년까지 갈 수도 있고 그것도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좀 올릴 수 있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직접 해서 사실은 좀 장기화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원인이 사실은 있겠죠. 이렇게 공급망 이슈에 따른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원인이 있을 텐데 네. 이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또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사실은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상황들이 사실은 물류 때문에 일어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뭐 이 또한 사실 예상을 못했던 거는 아니죠. 뭐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아니면 코스코 같은 대형 선사들은 이미 여름서부터 지적을 했어요. 네네. 연말 되면은 이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은 여지껏 이제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상품 수요가 이제 워낙 팽창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당연히 이제 이런 물류 대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부터 이제 외신들에서 뭐 LA 포트나 아니면은 뉴욕 항구에 이제 컨테이너들이 막 쌓여 있는 거를 보면서 네. 그 이제 부담이 조금 더 이제 가중됐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의 전력난입니다. 뭐 항상 중국은 뭐 이맘때쯤이면은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 왔어요. 그랬죠. 네, 있어 왔는데 이제 올해는 사실은 뭐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네. 또 호주와의 무역 갈등 네. 이 부분도 있었고 이제 또 석탄 가격이 또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내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 전력난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이제 대형 부품 공장들한테 이제 큰 이슈를 주다 보니까 그렇죠. 뭐 공장 납품도 이제 지연이 되고 있고 일부는 좀 이제 라인이 쓰기도 하고 이제 네. 이렇게 된 부분이 이제 더 우려를 이제 가중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동남아 공장들이죠. 네네. 여름에 사실은 백신이 보급되기 좀 전에 네. 굉장히 좀 바이러스 때문에 동남아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문을 닫다 보니까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서 사실은 기초적인 전자제품들의 이제 부품들을 만들어서 만들어줘야죠. 생산을 하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문을 닫아 버리니까 이제 이슈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네. 이제 3가지 이슈가 올해 들어서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 이슈가 이제 점점 불거지게 된 거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랐던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이제 그 원인들을 이제 해결 살펴보면 가능한 것인지. 네, 네. 살펴보면은 이제 이미 다 사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 같은 경우 보면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90day 스프린트라 그래서 네.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뭐 90일 작전, 뭐 이제 네네. 이런 식으로 뭐 90일 진격 작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제 이 사실은 뭐 24시간 포트를 24시간 그다음에 일주일 내내 오픈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그랬죠. 이렇게 사실은 좀 밀어붙여서 이제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네.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좋다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이제 좀 안도감을 좀 가질 그렇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전력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이번에는 좀 이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난주에 중국의 이제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제 네. 발개위에서 시장 개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보시듯이 석탄 가격이 지난주에 확 꺾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면 사실은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될 거라는 이슈가 어느 정도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순간에는 네. 단기적인 이런 정부의 해결 실마리가 나오면 시장은 그거에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이제 없는 좋게 반응한다는 네, 거죠.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동남아 이슈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여주시네요. 아시겠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다 여름서부터 지금 계속 하방
우로 지금 확진자 수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또한 정상화되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공급망 이슈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저런 호재들, 그러니까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오는 순간 이 부분들은 좀 안도감을 가져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지속이 되느냐. 네. 이거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거죠. 사실 이 공급망 이슈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촉발시키고 네, 그러니까요. 금리를 이제 건드리게 되니까 네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이슈들을 가장 좀 잘 반영을 하고 네. 금리와 연관 상관관계가 좀 높은 게 제가 볼 때는 좀 유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 나오는 표의 설명을 화면에 좀, 보시든지 저거는 이제 작년 이제 연초서부터 미국 10년 국채 금리와 그 다음에 유가를 좀 같이 이제 늘어놓은 겁니다. 네. 같이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건데 작년에 드라이빙 시즌, 그 다음에 올해 드라이빙 시즌을 제외하고는 유가의 관계와 그 다음에 금리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빙 시즌 올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네. 이제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네,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사실 유가는 굉장히 복잡해요. 뭐 저기 앵커님 너무 잘 아시듯이 뭐 재고, 뭐 그다음에 네. 공급, 뭐 그다음에 환율, 뭐 그렇죠. 스페큘레이션 네네. 너무너무 다양한 이슈인데 우리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금리와 유가는 좀 약간 같이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침마다 좀 유가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물류 대란이라든지 중국의 전력난, 부품 공급 지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어도 정부 개입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인 거고 오히려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크게 올라갈 때 네. 그때가 오히려 더 우리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걱정해야 될 이슈다라고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이따 금리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거 먼저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우리는 나이키 실적을 통해 공급망 차질이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그 실적 시즌에도 수많은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애플까지도 원래 9천만 대 생산하려고 했던 거 8천만 대로 줄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이 공급망 차질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일부 기업은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일부 기업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담은 애플뿐만이 아니라 좀 비슷한 사실 제조업체들은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자체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팔로우업 하시면서 좀 즉각 대응하는 기업들, 네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페덱스, UPS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뭐 타겟 같은 기업들은 이제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업들은 조금 지금쯤에서 이제 담아가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게 수급 차질은 사실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내놨으니까 물론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해결이 어떻게 빨리 되는지를 좀 보실 필요도 있겠긴 하겠지만은 보수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상품이 아니라 네. 이제 서비스 수요 때문에 조금 요런 이슈들은 어떻게 보면 좀 희석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호재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상품의 모든 게 다 이제 집중이 돼 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연말이 되면서부터 뭐 연말 소비 시즌이 좀 흔들릴 것이다라는 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네. 지금은 이제 상품보다는 서비스로 조금 옮겨가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 이슈가 살짝 좀 묻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물론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뭐 유가 상승하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그럼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뭘 늘리고 뭘 줄여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아니면은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올 초 같은 경우가 직접적입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네. 갑자기 뭐 한파가 닥치면서 뭐 저기 유가가 올라가면서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게 사실 이제 올 초였는데 네. 이제 그때 나타났던 거는 산업재 재료, 뭐 그랬죠. 운송, 네. 에너지, 네. 금융
이제 이런 애들이 사실은 이제 뜨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가격 상승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섹터들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완전히 다 넘어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네. 이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확실히 서비스가 살아나야 되는 건데 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넘어갈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장기 성장형 이제 섹터들, 그 다음에 네. 테마들, 네. 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전기차, 네. 뭐 클라우드, 뭐 이런 사실 뭐 사이버 보안 이제 네. 이런 섹터들이고 사실은 이런 공급망 이슈랑 조금 이제 별개로 좀 떨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이제 섹터들이 사실은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뭐 salesforce.com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어도비,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상향하면서도 좋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담들이 없으니까 네네. 좀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사실은 그 기업들을 담는 ETF가 있거든요. 네. IGV라는 ETF가 있는데 저도 올 초서부터 굉장히 좀 좋아했던 ETF인데 지수랑 6개월 정도의 성과를 사실 비교를 해보면 네. 한 5%포인트 정도 지금 6개월 동안 좀 많이 오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ETF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술주라고 할 때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는 하드웨어 기술주와 소프트웨어 기술주를 좀 통칭해서 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예. 사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이런 문제와 전혀 별개니까 아니 무슨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지금 부품을 수립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기술주의 타격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금리 인상될 때 기술주는 줄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타격은 있어요. 네네. 근데 변동성은 있죠. 근데 장기 흐름이 좀 네. 살아 있다라고 하는 기술주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R과 G의 싸움입니다. 네. 금리와 성장성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장이 강한 기업은 R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 흐름을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R이 한 번씩 튀어 올라오게 되면은 흔들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런 것들과 자유롭게 뭐 이렇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소비와 IT, 뭐 플랫폼과 IT, 네. 이제 이렇게 사실 합쳐진 기술주들은 지금도 이제 투자할 만해요.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기업 보시면은 네, 네. 뭐 소비에 따른 이런 IT와 얼마나 같이 잘 접목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네. 또 1년 동안 거의 조정세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소비 시즌이 다가오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소비 중심의 다시 이제 경제 회복이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눈여겨 볼 만하다. 어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짧게 한 가지만 네. 더. 이거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메모리 반도체 부문 계속 부진을 잇고 있으니까 이거 메모리 반도체 쪽 지금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다라고 봐요. 제가 네. 그냥 비유만 한 가지 드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연휴 때 고향에 가잖아요. 네. 고속도로를 타고 고향에 갑니다. 네. 차가 너무 많아요. 네. 앞차가 쓰면은 살짝 쓰더라고 하도 뒤차가 쫙 서요. 밀리죠.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고향에 갑니다.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생산이 좀 우려가 돼가지고 약간 공급을 줄였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뒤에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놀라서 이제 위축이 되죠. 네네. 근데 결국엔 하지만 이게 KPX가 풀리면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모아가시되 좀 기다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를 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 황호범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